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올해 마지막 편 드디어 이제 2017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오늘 거는 저희가 지난번 뉴스룸과 달리 네. 알고 보면 특집인데 그렇군요. 예, 왜 특집인지는 좀 듣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근데 얼핏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본의 아닌 특집. 그렇죠. 예. 어느 시점까지는 특집인지 절대 알 수 없는. 네. 내용상으로 특집이 아니고 좀 뭔가 좀 그 다른 요소가 있어서 특집이에요. 그래서 대충 들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오늘 특집은 네.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가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가 어떤 그런 면을 얼핏 내용이 아닌 어떤 특정한 부분 때문에 얼핏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편으로 마련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역시. 본의 아니게 네, 저희의 힘이 아닌 어떤 외부의 힘을 입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만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게 어중간하게 항상 보여주고 있는. 아, 네. 뭐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어디. 과학하고 앉아있네. K 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AS부터 먼저 드릴게요. AS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피라미드 탐사 뮤온 네. 그거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 고고학을 고생물학과 헷갈렸던 제가 이 진짜 이집트 학자인 광민수 박사님께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애정에 어린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아무 지적이나 저희가 이렇게 다 소개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저희를 좋아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뵌 적도 있고 근데 진짜 이집트 학자 국내에 뭐 몇 명 안 되는 와. 예, 정말 이집트 학자신데 일단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모든 매체들 가운데 피라미드 조사 이번 거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뤄졌다. 뉴스 측면에서는 예,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중 상당수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네. 그리고 이용 기자가 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굉장히 자세하고 깨알 같은 이제 그런 소리 예의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님이 그 세계에서 너무 떠나온 지 오래되셔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데이트가 안 되셨군요. 감도 잃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너무 많아서 약간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피라미드의 쿠프 피라미드죠. 쿠프 피라미드 한 변의 길이가 100m가 넘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230m, 예, 높이가 145m. 이건 뭐 얘기하다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 변이 230m가 조금 넘는데 가장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 차가 20cm 한 뼘이니까 굉장한 정확도긴 해요. 여전히 예, 그런 얘기를 약간 제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용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피라미드 덕후 운운했다고 하셨는데 그러셨습니까? 아, 그랬나요? 본인이 덕후인 게 아니고 쿠팡의 아버지가 덕후다. 스네루프. 예, 스네루프가 아니고 스네페루 내지는 스네프루랍니다. 아, 잘못 읽었군요. 철자가 바뀌었네. 거의 에베레스트, 에레베스트 그렇습니다. 자로군요. 요즘 그 저희 애기가 요구르트를 요르구트로 그런데 이건 진짜 전문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예. 네. 그런데 아빠가 휩쓸리면 안 되죠. 아, 근데 헷갈리더라고요. 요르구트. 근데 다 알아들어요. 예, 뭐 그런 게 있었다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잘못 발음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쿠프라는 이름이 제가 왕의 방에 적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도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방이 아니고 왕의 방 위에 천장 쪽에 붙은 그 무게를 받쳐주는 그 무게 경감방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써져 있다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연결된 공간이에요. 전문가로서 그런 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A4 2페이지에 걸쳐서 예, 그것도 뭐 꽉 차 있어요. 예, 줄글로 쫙 뭐 1, 2 해가지고 공간이 많이 빈 A4 2장이 아니고 꽉 찬 A4 2장. 진짜 감사한. 아, 그럼요. 이걸 저희 페이스북에 차라리 정리해서 한번 올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보시기에 뭐 이걸 이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빈 공간이 발견되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뉴스였으니까. 그건 틀린 거 없잖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잘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자이 하와스라는 사람 얘기가 제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집트 고고학부 장관이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실 음모론자들의 공적입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음모론자들이 뭔가 주장을 펼 때마다 농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어유 훌륭한 분이네. 네, 근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분을 까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집권을 하신 분이고,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휘둘러서 그 바닥에서 욕을 먹는 분이기도 해요, 좀. 어느 정도는. 네. 네. 근데 이번에 무바라크가 몰락하면서 같이 실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말은 이제 이번에 새로 뮤온 스캐닝을 한 분들이 네. 이 대립하는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번에 이 뮤온 스캐닝에는 고고학자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대요. 자연과학자들만 와서 해서 이제 그게 좀 파워게임적인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자이하와스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 생생한 이집트학 내부의 권력 구조와 그 갈등 정보까지도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자이하와스라는 사람은 한 20년 전부터 듣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심스러웠는데 사실은 이미 실각했고 저로서는 이제 까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것이 오히려 오류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정치가 잘 안 돌아가면 유물들이 고생하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이 자이하와스란 분은 80년대부터 이집트 책을 보면은 그때부터 계속 최근까지 그쪽에 책임자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봐도 항상 인상이 별로 안 좋으세요. 실각했다니까 하는 소리인데 네. 뭔가 숨기고 있을 인상이야. 그래서 다큐 봐도 항상 나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쪽에 이제 좀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AS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사람들 회원 월 2만 원 회원 께 드리기로 이제 약속을 했던 천체망원경을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 이름 스타 체이서라는 멋있는 이름과 저희 라벨을 붙여서 망원경 이름이 네, 제가 지은 이름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름도 붙이고 박스도 우리 걸로 붙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OEM 망원경 소매 업체가 된 거예요. 도소매. 이게 저희가 OEM 발주를 한 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저희 물건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쨌든 그 망원경이 이제 가정으로 네. 배달이 배송이 됐죠. 예, 물론 좀 더 가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1차분 발송이 됐고 2차분은 아마 이달 크리스마스 전에 배송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네. 거의 산타와 사람들 같은데. 확실히 과학과 그때까지는. 산타들.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아서 진짜 되게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사실 망원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주변 분들 막 부탁하고 이제 이것저것 여쭤봐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렌즈나 뭐 이제 부속품이 뭐가 있는지 좀 많이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망원경을 갖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달려있는 망원경이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여쭤보고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 처음이니까 제대로 나온 건지 만족을 하실지 잘 몰랐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고 네. 저희 얼마 전에 그 슈퍼문 떴었잖아요. 네. 그때 막 이제 달 사진 네, 올리시고 그런 하니까 거 보기 정말 좋은 마음. 네, 되게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최 팀장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제가 열심히 했어요. 대충 한 게 아니고. 아, 저 대충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망원경을 저 제품을 찾는 데만 해도 한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참고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검토를 해보고 네, 중간에 한번 바꾸고 네 중간에 한번 바꾸고 검토를 샘플도 여러 개 받아보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로 저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과학과 사람들도 재벌 그룹이 되는 건가요? 여러 결사를 거는. 저게 몇만 개 팔리면 네. 대리점 모집할까요 우리? 제가 아직은 망원경 팔아서 재벌된 사람 얘기는 못 들어봐서 네. 망원경 대기업도 있죠.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유명 브랜드들. 유명인 브랜드에서 망원경을 만들긴 하지만 네. 망원경을 만들어서 재벌이 되니까 망원경 바닥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는 있겠죠. 그런 거죠. 뭐 재벌들이 만드는 경우는 있죠. 뭐 올림푸스 이런 데. 칼 자이스 이런 데에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머네요. 망원경으로 재벌이 된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그렇죠. 큰 회사가 망원경을 만들긴 해요. 어쨌든 되게 공들여서 골랐던 망원경이고요. 어쨌든 잘 나와서 이렇게 망원경을 이런 걸 또 많이 보신 분들이 또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게 dobsonian 스타일 망원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큰 거를 직접 갖고 계신 분들 또 네. 그런 분들이 이걸 받으셔서는 굉장히 좋다고 가격대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잘 만들었고 뭐 마무리도 좋고 네. 아주 쓰기 좋다고 아주 극찬을 회부게 해주시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뉴턴식 반사망원경의 기본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문제가 생기기 힘든 구조예요. 아. 오랫동안 써도 거의 문제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망원경 전에는 한 번도 망원경을 가져보지 않았고 사실 이제 파토님이 망원경에 대해서 로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코스코에 가서 막 이게 뭐 자동으로 뭐 별을 찾아주는 아, 그거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장치가 있는 망원경이래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사무실로 들고 오고 아, 네.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결국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다시 처박아 놓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망원경을 처음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갖다 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잘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한 번도 이런 걸 안 접해본 분들이 이걸 들고 가서 뭐 다리건 뭐건 이렇게 하고 아이폰을 이렇게 대가지고 찍어오고 그냥 예.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형태의 dobsonian 망원경을 제가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샀었어요. 한 1년 전에. 이거보다는 1.5 레벨 좀 낮은 거, 좀 싼 거. 네. 사가지고 제가 뭐 이게 이런 방식이 요즘은 좋구나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좀 맞아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망원경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배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썼던 첫 번째 망원경이 딱 이런 망원경이었거든요. 아, 네.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귀한 망원경이어서 과에 한 대 있어가지고 진짜요? 그 뭐 한번 만져보기도 힘든 네, 그런 망원경이었어요. 서울대 천문학과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그거보다 훨씬 크고요. 그래서 그때 망원경을 안 만지고 술만 드시러 다니셨던 거 아닌가요? 만지려면 만질 수도 있었죠. 이 망원경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당시 서울대 천문학과 그렇게 후졌던 건가요? 그때는 그 망원경이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뭐 워낙 보편화되어서 그런 것이. 네. 지금 이 망원경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있었으면은 최고로 좋은 망원경이죠. 예, 80년대 말 어느 날 서울대 천문학과에서 쓸 수 있었던 망원경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이다. 네. 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다 이걸 설치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이용 기자와 저와 망원경 회사의 대표이신 박 사장님. 박순창 대표님과 함께 망원경을 함께 뜯는 방송을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박스를 뜯는 것부터 같이 하는 그 오디오 가이드 컨텐츠를 제작을 했으니까 2차분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틀어놓고 이제 설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을 수 있죠? 그것은 멤버십 컨텐츠로 다 링크가 지금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네네. 아니면 저희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 멤버가 아니시면 이거는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네, 그렇죠. 일단 망원경을 가지셔야 의미가 있는 그렇죠. 컨텐츠니까. 그리고 저희 앞으로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도 프리미엄 회원이라고 하면 프리미엄 아닌 분들이 기분 나쁘시겠죠? 월 2만 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역시 계속 망원경이 또 나갈 예정이니까 네. 저희 망원경이 이렇게 좋다는 거 망원경 덕후들에게서 극찬을 받았다는 그런 점 다시 한번 자랑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저희 페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른의 수학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두어 번 나갔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했죠.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수강생분들 반응이 어때요? 수강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을 정말, 한다기보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네, 네. 굉장히 신기한 모습이에요, 사실. 네. 예. 다들 정상적인 사회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저 입시 단과반 같은 네. 분위기 학교도 네. 아니고 심지어 수능도 끝났는데. 네. 다들 수학만 빼고는 완벽한 훌륭한 사회인들인데. 예, 그 상태로 사는 게 뭔지 제가 알죠. 네. 수학만 빼고 멀쩡한 사람.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열심히 그냥 네. 하셔서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분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분들 옆에 가가지고 근데 왜 이거 강의 듣기로 생각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 거니까 진짜 고등학교 때 생각나더라고요. 공부하는 애 옆에 가가지고 말 걸고 막 옛날 생각나고 막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반하고 수포반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끼리는 수포반이라고 안 부르고 집합 천재반 이렇게 집합 박사반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생명공학 전공하고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학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이걸 듣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요. 네. 왜 때문에요?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영어 교사이신데 네. 그러니까 수학을 제가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것 같아서 이제 수포반 강의를 듣거나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훌륭한 사회인들이 예. 그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에 거기 나오셔가지고 네.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막 하시고
빠지는 분도 거의 없어요. 네, 진짜 출석률도 되게 높고. 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주 강의하고 한 주 조교들이랑 이제 뭐 연습 문제 풀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분들 이제 조교들이 칠판에서 막 이제 문제 풀어주면은 막 이렇게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수포반 그 수업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그런 게 조금 뿌듯한데 앞에서 이제 K 박사님이 강의 막 하잖아요. 하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들이 수학 시간에 저걸 한 번도 못 해봤을 텐데, 뭐 이런. 뒤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딴짓하고 자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진짜 단과반 수업 하듯이 지금 어유 정말 예. 그 눈이 다들 초롱초롱하고요. 네. 단 한 분도 뭐 조기는 그냥 한눈 파는 분도 없고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어. 진짜 놀라운 신기한, 광경. 네. 아주 신기한 경험입니다. 저도.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의심은 있으나. 아, 그게 김찬호라는 분, 비더슈탄트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수포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아, 수포자는 그게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다 봐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수학은 쌓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으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포기한 것에 회한이 나와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수 있. 그거는 있을 그분 것 같아요. 스포자 아니죠. 예. 네. 그냥 모르는 말 하지 말라고. 뭘 전략적 선택을 해요. 여기 내 산 증인이 있어.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안 돼서. 발끈하시는데요. 네. 이게 되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고 스포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런 사람도 소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수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어디 이쪽 바닥의 그 심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예단하면 안 함부로 돼요. 예단하는 경우에 우리는 무척 슬퍼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그 쌓여가지고 네. 안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산사태를 맞는 것 같은 거죠. 뭐야? 쌓이고 쌓인 이제 아, 산 그렇죠. 그 눈사태 이런 거를 네. 이제 뒤집어 이렇게 굴러오니까 그걸 계속 피해서 도망간 삶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느 수준이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를 이제 아, 맞아. 못 찾는 그럴 수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거를 문제가 있죠. 뭐 학교 선생님 그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하고 그걸 매번 상담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 대부분의 사실 다른 과목들은 중간에 치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수학은 중간에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그렇죠. 맞아. 예,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집합만 100번씩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공부하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집합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객관식이잖아요. 네. 집합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나오기도 해요. 하거든요. 네, 집합 박사, 행렬 박사 다들. 제가 지난번에 저 기본반 이중필 박사님 하시는 네.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앉아 있었는데 지난 공만 이야기 Y에서 지구 평평론자들과 아, 그 논쟁을 네, 벌이신 거기 나오셔서 논쟁을 하셨다고 합니다. 굳이. 아무튼 그 자리에 제가 이제 가서 그 진행을 하느라고 옆에 이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기본반 두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좀 보려다가 저는 넷플릭스 봤어요. 옆에 앉아서 헤드폰 끼고 넷플릭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학 제포 기자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한편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내가 이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네, 과연 자격이 있는 걸까? 기초반은 들을만해요. 기초반. 네, 저희가 아니, 저 수포반. 수포반. 네, 네. 네. 수포반하고 기본반. 기본반이 어려운 거고요. 네. 네, 수포반이 쉬운 거예요.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해를 한단 말인가 이걸. 아, 네, 물론입니다. 예. 그분들 그 밴드, 저희 그 수강생들 밴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거기 진짜 어려운 문제 다 무슨 푸시고요. 뭐 편미분? 뭐 이런 게 벌써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반은 사실은 완전한 수포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분들은 네. 이과를 아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성적으로 이과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신 분인데 이게 수학을 놓은 지 오래됐다 약간 이런 이제 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고 싶다 그러니 이런 수준인 그렇겠지. 거고 수포반은 보니까 문과 분들이 많으시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못 알아듣는 건 이상한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수포반을 들어보시고 못 알아들으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걱정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저 이제 전하는 얘기 또 늘 그렇듯 네. 오늘이 근데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건전지 얘기 네, 마지막이죠. 건전지 얘기 전하는 얘기 듣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강력해서 백세리지 오래가서 백세리지 대한민국 우리 건전지 백셀은 강력하게 백셀은 안전하게 더욱 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백셀 건전지는 백셀 자,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자, 이제 배터리 얘기가 이제 이렇게 4번에 걸친 대장정을 지나고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백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네. 뭐 할 얘기가 또 남았어요? 일단 저희 집 배터리는 다 이제 100셀로 구입하는 걸로.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많이 쓰거든요. 애들 장난감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 네. 실천을 그렇게. 네. 네. 어떻게 이용 기자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 땡처리로 나온 인터넷에서 샀던 브랜드가 뭔지 모를 이상한 배터리가 아직 그거 위험해요, 그런 거.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배터리를 진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장난감도 네. 자동차 장난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배터리 모아가지고 진짜 전기 자동차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토이스토리 보면은 네. 장난감들이 배터리를 넣고 도박을 해요. 네. 아, 맞죠. 그렇겠죠, 뭐. 네.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배터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배터리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질문들 인터넷에 올라온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건전지의 누액을 먹거나 입에 묻으면 어떻게 하죠? 안 되죠, 뭐. 네, 일단 빨리 씻어야죠. 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그랬을 경우 네, 네, 걱정하시는 거겠죠. 네, 설마 네. 본인이 이렇게 맛보셨다는 건 아니죠. 즉시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양치를 하고 눈에 들어가면은 깨끗한 물로 잘 씻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이거는 약간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건전지는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합니까? 아 배터리 보관함. 네, 배터리 배터리 처리함 따로 네. 있죠.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국내 제품들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처럼 그냥 같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그거. 네, 이게 원래 그 수은이나 카드뮴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던 건데, 국내 제품들은 대부분 다 그냥 무수 무카디움, 무카디움. 카드뮴. 우와, 뭐지? 무카드뮴. 사투리면서 이거 어떻게 잘하나? 무카디움. 카드뮴도 그거잖아요. 끝말잇기 그 종결. 정말 이렇게 전결자. 카드뮴. 네. 무수 무카디움이기 때문에. 바보다. 아, 진짜. 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상관없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막 이렇게, 아까 저 이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로 막 많이 싸게 들여온 것 중에 네. 혹시 그런 게 아닌 게 있으면 그런 것만 분리수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벌크는 다 이제 귀찮은 분리수거를 감수해야 되고, 우리 백색 배터리는 그냥 버려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건전지 왜 이렇게 3개 이상 되는 것도 역삽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 역삽입하면 왜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떤 기계든지 전지가 역삽입되면 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삽입한 전지가 그 옆에 있는 전지를 충전하는 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아, 네, 그 루프가 만들어지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충전된 전지가 파열되거나 누액 현상이 일어나고 이 누액 현상을 일으키는 전지를 입에 넣거나 먹으면 네, 찬물로 잘 씻어주면 되죠. 근데 역삽입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넣는 플러스 거죠.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배터리 중에 하나만 이렇게 거꾸로 놓는다는 네, 거예요. 그거 네. 왜 거꾸로 넣어요? 뭐 실수로 실수일 뭐 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일단 그렇게 넣으면 동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장치가 이게 차단이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아. 루프가 살아있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일회용 전지를 충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충전이 되기는 하나 봐요. 아, 되긴 해요. 네, 되긴 하고 근데 30% 정도밖에 효율이 안 나는데 오. 일단은 전지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충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충전되면 충전기 배터리로 팔겠지 뭘. 아, 네, 네. 그리고 혹시 충전을 시도하다가 누액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충전할 때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이고. 네, 과열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충전기에도 안 좋죠. 네, 네. 그렇다고 하고 또 건전지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이거는 좀 흔한 그거가 있는데 언젠가 저도 이 팁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물하고 건전지밖에 안 들어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전지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네, 오래 쓸 수 있다는 이런 팁은 좀 흔한 팁이었죠. 네. 네. 아마 아실 것 같고. 저기 리모컨 안 될 때요. 네. 리모컨은 정말 전기를 안 먹잖아요. 네. 빨리 쓰려고 하면 리모컨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거 탁탁 치잖아요, 몇 번? 네. 그러면 돼요. 네, 오. 금방은 돼요. 나중엔 또 안 오. 되겠지만 오. 많이 써먹어봤습니다. 그거는. 네, 어. 그 뭐지 왜 급하게 약간 건전지 살릴 때 약간 때려주는 거가 효과가 진짜 있는 네, 거예요? 있어요.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동안 그거를 쓰게는 일단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와 관련된 거는 때려주는 게 효과가 있는데. 뭐든지. 네. 네, 그 배터리 관련해서 파토님 전문 분야에 또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배터리. 아, 그거요? 네, 저 배터리는 이제 수천 년 전에 단지 도자기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제 녹아있는 용액이나 이런 것들이랑 봤더니 배터리 구조랑 똑같아서 네. 이게 옛날에 썼던 배터리가 아니냐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바빌론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저는 엄청 옛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바빌로니아 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산조 페르시아? 예, 그렇게 오래 안 됐어. 한 네. 1300년? 뭐 2000년 정도? 네, 2000년 정도 됐겠네요. 왜 거기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처음에 이게 배터리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안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일반 배터리 정도의 전압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당시에 배터리가 있다는 게 무슨 배터리가 있으면은 무슨 리모컨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든가 전구도 있었. 네 전구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로봇도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전기 문명이 다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음모론이 흘러가는데 네. 그건 아니고 전기는 자연현상이니까 옛날에도 안 안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로 이제 금 도금 같은 거 할 때 전기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금 장인들이 아마 사용했는데 이제 그 바깥에서는 쓸 일이 전혀 없죠. 그 시절 오히려. 그러니까 문명에 퍼질 이유가 없죠 이게. 그러게요. 그냥 뭐 도자기 굽는 것처럼 예. 일종의 하나의 기술로 그렇죠. 그 장인들만 갖고 있는 기술이고 유약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장인들만 필요한 물건이었던 거라 나중에 사라지고 뭐 무슨 이런 뭐 할매국밥집 비밀 레시피처럼 이렇게 그런 거죠. 도금 재료로서. 네, 그러다 이제 할매 돌아가시고 뭐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니까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류의 뭐였던 거라고 짐작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거는 특별히 뭐 음모론이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꽤나 이제 팩트에 가까운. 근데 아직도 인터넷을 보면 외계인이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요. 그 우리 저 바이킹이 가서 찍어온 화성 인면함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돌아다니거든요. 1999년 이미 18년 전에 그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가가지고 훨씬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찍어서 네. 그게 얼굴이 아님이 만천하에 확인됐는데 그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70년대 바이킹 사진이 돌아다녀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네. 아무튼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놓치고 버리기 싫어서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약간 이미 좀 정리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네. 나사에서 달 음모론이 하도 지쳐서 달에서 배터리를 발견했나요? 아니요. 배터리와 상관없이 그 달에서 아폴로 미션 때 찍은 사진 14,000장을 추가로 공개를 했대요. 아, 네. 와. 뭐 추가를 공개를 하면서 나사가 뭐 달 음모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 기사는 네, 그만 좀 해라. 달 음모론에 지친 나사에서 뭐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 또 이거 가지고 뭐 찾아내겠는데 그럼요. 저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네. 그걸 공개하는데 40년이 걸리나? 어떤 이제 그 조작과 보정을 해야 할게. 이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봐야.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평론자들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약간 좀 뭐랄까 무기력한 느낌이 좀 들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엉터리인데 뭐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소용이 없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봐야. 그러니까 음모론은 신앙 체계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음모론에 한번 빠지면 극복해 나오기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고 가셨습니까? 당연히 이성의 힘이죠. 저의 경우는 그 물론 이성의 힘이 작동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광신의 시간과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던 것이고 저는 원체 어려서 빠져가지고 오히려 일찍 빠져나온 케이스인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쪽에 전혀 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접하면 이게 그럼 뭔가 좀 새로운 복음을 들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유튜브 동영상 몇 개 보고 하면은 막 그렇죠. 그게 진리인 거죠. 네. 저 지구평평론 유튜브 찾아왔거든요. 아,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거. 정말 아무런이 아니고 편닿는 얘기 좀 부족한 분들이 그런 거 들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네.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학자급의 논리적인 사람은 안 빠지겠지만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저기서 주장하는 저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혹해요. 네. 혹해서 이제 오히려 끌려 들어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너무나 그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함정을 찾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구조일수록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실드 같은 게 쳐져 있는 거죠, 제 주변에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 달에 뭐 안 갔다라든지 뭐 그건 이해는 되는데 지구 평평은 너무하잖아요 정말. 지구 평평에서는 중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 뭐라고 정리되더라?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있긴 있었어요. 뭔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정말 지구 평평론의 경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구가 평평하려면 우주론 전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주의 구조, 태양, 뭐 지구가 일단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구형이 아닌 이런 세계가 이제 존재한다는 우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 거북이가 받치고 있나? 뭐 코끼리 8마리 막 이런 거 그럼 있잖아요. 거북이 등에 얹혀 있으려면 중력이 있어야 되나요? 지구 외에 모든 건 동그란데 지구는 지금은 평평해.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세계관을 이제 필수적으로 끌고 오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하튼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발견하고 알아내고 증명한 것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무시하지 말자고요. 네. 일단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네. 무시하려면 칼 세이건 말 맞다나 아주 특별한 것을 주장하려면 정말 특별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대충 뭐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배터리 얘기하는 시간 아니었어요? 네, 이제 배터리 음악 틀고 이 부분은 끝내죠. 네, 지난번에 우리 트로트 배터리 제가 또 틀어드렸고 사랑의 배터리. 네, 사랑의 배터리 틀어드렸고 오늘은 뭐 틀어드릴까? 사랑의 배터리는 제목이 배터리인가요, 배터리인가요? 배터리죠. 그러니까 사랑의 배터리라고 쓰고 배터리라고 읽습니다. 아. 네, 검색은 두 가지 다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 오늘 메인 특집으로 마련한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오늘 뉴턴의 발가락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뭐 과학 굴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중국의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현황을 알리고 또 우리와 비교도 좀 해보는 네. 그런 네. 좀 뼈아픈 시간을 이거 그 방송에서 한번 하셨죠? 예, 제가 네. 모 라디오 방송 우리 팟캐스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지만 무조건 이름을 숨겨주는 거잖아요. 네. 모 라디오 모 공장에서 나가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굴기라는 말이 그런 거래요. 산이 불쑥 솟는다는 뜻이래요. 원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뭐 굴복한다는 느낌 같잖아요. 어쩐지. 그죠. 왠지. 제가 대학 다닐 때 CCTV에서 네. 대국굴기라는 중국 그 다큐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CCTV도 참 이름 잘못 붙인 경우죠. 네, 그렇죠. 폐쇄로.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거 중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굴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과학 굴기 산처럼 불쑥 솟겠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과학에.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미래를 대비할 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란 거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대체로 이공계 출신이죠. 아 그런 점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공계 출신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이거는 이공계 출신들이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심지어 이런 과학 방송에도 이공계 출신 아닌 사람이 2명이나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현실입니까? 아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그래서 중국 이미지가 솔직히 과학기술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네.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냥 뭐 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유명하지만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오미, 샤오모 예. 이런 업체 그냥 말해도 되지 않아요? 샤오미라고 하죠. 아니 네. 저 제가 말 나온 김에 웃기는 게 한국의 뉴스 같은 거 보면 라디오 뉴스 같은 거 솔직히 우리보다도 안 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청취율이. 근데 거기서 코카콜라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좀 가소로워요. 말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돼. 그게 아마 법대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얼마나 현실에 동떨어진 네. 네. 애플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폰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TV 나가서 얘기 안 하는데 차라리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언급하는 게 우리 쪽에서. 네. 그래서 2016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도 건재한 이분이 이제 과학 굴기를 아주 천명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2049년까지 즉 네. 33년의 시간을 두고 굉장히 긴 스케일로 생각을 하죠. 역시. 네. 그리고 중국의 특징은 이 긴 시기를 거의 대부분 이 시진핑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
글쎄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겠으나 네. 또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네. 아, 이게 뭐 일반적인 독재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뭐 그냥 지도력으로 승소해 그렇죠. 뭐 중국은 그래왔잖아요. 많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니 재밌던 게 그 시진핑이 재집권 시작됐다 뭐 그런 뉴스가 딱 뜨고 나서 네. 얼마 뒤에 뭐 그 칭화대에서 하는 무슨 큰 회의가 아마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관련된 무슨 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그 프리스타일로 자유분방하던 뭐 페이스북, 네. 애플 그런 쪽에 있는 CEO들이 다 정장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보면서 조금 네. 기분이 야릇하더라고요. 네. 이게. 예. 중국이니까 그걸 해주는 거겠죠. 예. 그 일반 또 조그만 나라 가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나라의 부보다 회사의 돈이 더 많을 텐데. 네. 하여튼 33년 얘기하다가 아, 네. 오늘 좀 유별나게 밖으로 셉니다. 네. 2016년에 천명을 해서 2049년까지 중국을 과학기술의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라고 과학 굴기를 발표를 하셨는데 네. 2049년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이죠. 한때 중공으로 불렸던. 네. 기억하세요? 아유, 그럼요. 왜 이렇게 말을 어르신들이 다 중공이라고 하죠. 아, 네. 그리고 중공. 사실 중공이라는 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인 줄 모르는 세대도 중공군이란 말은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별개로 생각해요. 네. 이따가 사라진 나라로. 네. 아무튼 네, 이제 그만 세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래요. 2049년이. 그러니까 1949년에 49년, 맞네. 모택동이 선언을 하면서 네.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 즉 1년이 지났으니까 32년 되겠네요. 이런 기간을 잡고 있는데 뭘 하겠다는 거냐 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 연구개발투자비 R&D라고 그러죠. R&D 예산이 지금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2.1%래요. 네. 근데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4%에 불과하고 0.4% 올린 거에 불과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중국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이 0.4%만 해도 엄청나고 GDP의 2.5%면 2015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국 돈으로 465조 원이 된대요.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원쯤 돼요. 그렇다는 것이고 상위 5%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전에 그 얘기했던 그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네.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에 쓴 예산이 뭐 한국의 전체 예산이었다. 당시. 뭐 정도. 뭐 비슷한 관계로 가는 건가요, 이제? 그런 식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더 커졌는데 그 우리나라 예산 들어가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살지 그러니까. 않는 나라였죠. 그렇죠. 좀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였죠. 5천만 성소수자 뭐 이런 곳인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소수자가 네, 그렇죠. 그랬죠.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우리나라 예산이 8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9조 5천억이었다고 했던 기억나고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400조.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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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465조나 이제 1년에 R&D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R&D 예산이 적은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금액으로 따지면. 네. 네.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R&D를 어떻게 보느냐에 사실 이게 R&D 예산이 정말 감을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네.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나라 R&D 예산은 적은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숫자로 따지면. 근데 이거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중간에서 이제 뭐 관리비 같은 게 많이 들고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네. 약간 생각보다 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에 비해서는 네.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거냐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냐 뭐 실제 연구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근데 있죠. 실제 필드에 있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이 4%가 되는 꽤 높은 비율의 예산을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체감이 됩니까? 실제 연구자 중에서 제주인은 순수과학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천문학 네. 전혀 안 들죠. 세계적인 논문을 쓰시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떠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세계적인 저널에 세계적인 논문을 쓰는 분들인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꽤 유명한 학자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 그게 뭐 시스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기 위한 시스템 같은 게 복잡해서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그 이제 큰 규모의 예산도 있겠지만 네. 개인 부분들은 개인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처음 그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 연구자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소규모의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런 게 아예 네,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뭐 네, 1, 2억. 큰 규모로 들어가는 비용은 꽤 있어요. 그런 규모는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아하. 대충 그림이 잡히네요. 네. 큰 규모로 이제 아주 제대로 된 과제로 네. 막 엄청난 준비 서류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개인이 그걸 설득하는 어떤 걸 그 구조를 만들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밌는 걸 해보겠다. 그렇죠. 못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중류파 네. 우리 중류파 연구단이 과학 기자들이 주는 올해의 과학자상도 수상했거든요. 네. 과학 기자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 연구단이 연구비를 사실상 거의 못 받았거든요. 이런 네, 그랬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각각의 개인적인 연구비들을 모아서 한 거고 중류파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비는 거의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예, 선행 연구 선행 연구, 관련 선행 연구. 관련 선행 연구 없죠 당연히.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답이 전혀 없는 건가요? 개인 연구 그런 예산을 늘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는 좀 중력파 관련 예산은 따기가 쉽겠네요. 안 느니까 문제죠. 예산 전체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예산이 크게 늘지 않죠. 최근에 그 뭐 국회에서 예산 약간 삭감했잖아요. 또. 네네. 삭감한 그 예산이 또 그 예산이에요. 아, 그 얘기 전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그게 지금 개인 연구 예산을 도리어 삭감한다. 증액이 되지 않고. 그렇죠. 증액을 하는데 이만큼 증액하려고 했다가 덜 증액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체 과학기술 쪽 예산을 약간 규모를 줄였는데 네. 규모 줄인 부분이 하필이면 개인 연구 아. 예, 그쪽 부분을 줄여서 왜 하필 이걸 줄이나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관 규모에서 나가는 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반발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각계로 않을까? 나누어져 네. 있는 그 개인 연구자들한테 갈 돈을 삭감하는 게 조용. 그거는 누가 특별히 따지고 들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추정이죠. 뭐 제가 네. 뭐 정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그러니까 그냥 개개인을 각계격파하는 것이 가장 쉽게 그렇죠. 쥐어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근데 예. 예산에 그 관심을 가지고 늘리겠다라는 취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직 그게 바닥 연구자들한테 체감으로 느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뉴스에는 서울의대에 계신 모 교수님이 네, 호원균 교수님이죠. 네, 말씀드려도 되는 거군요. 네, 그럼요. 아, 뉴스에 나왔는데 하긴 뉴스에 우리가 나왔는데요. 뭐. 네, 호원경 교수님이 이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하자. 네. 예산소위원회 국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증액이 되지 않고 잘 특히 개인 기초연구 사업 네. 이런 쪽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각계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같이 제목도 뭐 의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의 네. 구체적인 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안 보면 안 되니까. 네, 그 기초연구 사업비 중에서 하필이면 줄이는 게 개인 기초연구 사업 부분 예산을 400억 원 삭감합니다. 네.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단 이게 좀 이 상황의 의미나 중요성이 좀 정부 쪽에 혹은 국회 쪽에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네요. 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보내기 운동도 하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과학 기술을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는 약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아직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과학 기술이라고 묶어서 얘기했을 때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 게 왜 이제 기초 연구 예산을 줄였나. 근데 네. 이제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관에 계시는 어떤 분과 천문연구소에 계시는 어떤 분이 같이 하는 세미나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네. 천문연에 계신 분이 어떤 기초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의욕적인 어떤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관에 계신 분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지금 박사님이 하고 계신 연구가 국민 공익에 네.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자면 예. 중력파가 우리 국민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예. 근데 그런 질문으로 딱 들어간 순간 그 박사님은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그러니까 그게 뭐 국회든지 어떤 정계든지 약간은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봤을 때 공학적이나 응용과학으로 봤을 때는 저기 빠른 뭐 철도를 개발하든지 우주 로켓을 만들든지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이제 기초과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짧게 봤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은 돈을 배분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마인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런데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철학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진짜 기초적인 과학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단기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똑같이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은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중국에서는 사실 그 제가 2016년에 네이처에서 중국의 과학이라는 특집 그 시리즈 기사를 만들었어요. 네. 특집 제호를 냈는데 거기에 중국 정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요. 전환 가능한 기술로 전환 가능한 과학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과학이 있는데 네. 그건 별개로 보고 두 개를 같이 강조하는 걸 의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그러지 않으면은 전환 가능한 그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라는 걸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국의 인구재단 이사장급에 네네. 해당되는 분이 쓴 글인데 네. 그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어야 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의도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도는 있겠지만 그런 관점이나 철학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관점이나 철학을 주지시키기 위한 방법론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불나면 누구나 사람을 구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작전들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이제 늘 하던 대로 네. 내 상식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 어릴 때가 아니죠. 30대 때요. 이런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잖아. 어릴 때 맞네요. 30대 때 기타 레슨을 할 때 기타 처음 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기타를 치기 힘든데 손에 힘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빼야 된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 손에 힘을 안 넣는 것과 손에 힘을 빼는 건 다르거든요. 손에 힘을 아주 의식적으로 아주 주체적으로 뺀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지 손에 힘이 안 들어가지. 손에 힘을 안 넣겠다는 생각 정도로는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건 패시브한 수동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그런 거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게.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아주 명징함이 있어야 그렇죠. 이게 되는 건데 아니면 이게 우리 습성대로 계속 따라간다는 거. 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분야는 분명히 있다. 네. 예,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거를 그래서 원래 중국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을 찾아보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점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비전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우주 쪽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비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랐던 게 그 등장하는 단어가 경제발전이더라고요. 왜? 아, 경제발전, 그다음에 국가 위상 제고 뭐 이런 것들인데 네.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의 그 바로 친숙한 나사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나사의 비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네. 거기 나오는 단어가 너무 멋있던 게 휴먼 카인드 인류라는 네. 단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뭐 리빌 더 언노운 미지를 밝혀내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것부터가 바라보는 관점의 크기, 그렇죠. 뭐 그릇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경제 발전. 예, 저는 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거는 이게 아까 실은 나왔던 그 질문과 맥이 닿는 얘기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공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이익을 주느냐고 묻는 게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얘기인데 심지어 우주를 탐사하는 부분까지도 그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비전에다 담았다는 거가 네. 물론 고려는 해야겠지만 부차적인 어떤 산출물로. 네. 근데 그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ESC라는 과학기술인 단체가 네.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포럼을 했는데 포럼이 뭐였냐면은 헌법 개정 관련이에요. 개헌. 예, 네. 개헌 관련.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보다는 네. 만일에 개헌을 한다면 헌법에서 과학기술 표현이 지금 어떻게 있나를 살펴보고 아. 예,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라는 걸 논의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현재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학기술 분야가 있어요. 오. 있는데 뭐냐면은 과학기술의 역할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과학 기술의 역할이 네, 네. 헌법에 헌법에 경제 발전에 헌법대로 기여해야 하면은 한다.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헌이네, 위헌. 위헌이에요. 물론 이제 학문의 자유 이런 다른 분야가 있긴 하지만 네. 예, 과학기술만 딱 놓고 보면은 바로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게 문구에 딱 있어요. 학문을 하는 건 자유롭지만 네. 그것이 경제에 기여는 해야 한다. 처음 관점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문제가 들어 있는 거죠. 중력파 해서 뭐 할 거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중력파의 중요성 같은 걸 강조하면 우리 네. 방송에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헌법에 그런 게 명시되어 있는 건 진짜 시대착오적인.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아, 진짜 이건 개헌해야겠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중국의 그 과학기술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조직의 비전은 도대체 뭘까? 근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실은 중국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멋진 비전을 세웠을까? 아니면 근데 그 제가 본 네이처 거기에도 경제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보는데 지금까지는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R&D 기술이 중국 경제의 주요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이고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전환점에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건 그렇죠. 33년을 말하는 최소한. 네, 그렇죠. 33년, 뭐 물론 좋은 관점으로 보면야 우리 순수과학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원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걸 표방하는 선진국의 그런 구호들도 있지만 실제로 따라가는 나라에서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걸 오히려 강조하는 것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예 안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경제 얘기를. 아예 안 하기 힘든데 일단은 스케일의 차이라는 것이 그 공익이란 게 무엇이냐. 공익이란 게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느 기간, 어느 시공간을 점유하는 개념이 공익이냐. 라고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그동안 저러고 살아온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네. 규모가 있다는 생각을 아직 하지 않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저 사람들의 공익은 아마 자자손손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뭐랄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그 철학으로 못 따라가고 중국에는 스케일로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네. 장기적이고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5개 분야를 소개를 해요. 중국이요? 네. 네. 그 5개 분야가 뭐냐 하면은 네. 수이론, 기하학, 이론 물리를 연결시키는 수학.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이게 뭐야? 수학과 이론 물리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위헌적인 학문을.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가 지하 깊은 곳을 연구하는 지구 물리. 이거는 뭔가 연결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석유라도 이게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그 거거든요. 깊은 곳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곳인지를 좀 그렇죠. 네, 생각해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암흑물질 검출 실험. 오, 아이고. 그거 잘하면 뭐 큰 돈 버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장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 5개 중에 하나고 네 번째가 500m 전파망원경. 아, 그거 이번에 우리 새로 만든 거. 새로 작년 말인가에 완성이 됐잖아요. 캔 아닌가 하는 거. 네. 이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만들어졌죠 이미. 네. 예. 근데 만드는 데는 성과가 있지만 만들어서 하는 일은 돈 버는 하는 일이 일은- 아니니까. 그냥 천문학 연구예요. 그렇죠. 이건 역시 위헌이군요. 돈을 쓰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과학의 기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관점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중점적인 것 자체가 이미 그 방향으로 되고 있다. 지금 4개 얘기했거든요. 5번째는 앞으로 5년간 발사될 24개 과학위성. 와. 5년간 일단 24개 과학위성을 쏜다는 네. 것이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이 과학위성은 주 연구 대상은 천체물리, 우주론, 지구과학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과학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런 그 우주 연구하는 인공위성 기술은 되게 그 첩보위성으로 바로 그렇죠. 전환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관련 기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이거 천문학 분야가 굉장히 강조돼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왜인가요? 중국 가면 된다. 아, 그냥 거기 그냥 가까우니까. 그럼요. 걱정할 시간에 중국어 한자라도 더 하고. 그렇죠. 이거 해서 뭐 먹고 사냐? 중국 가면 잘 먹고 산다. 일거리도 많을 테고. 당연하죠. 그죠. 가면 뭐 또 한국 사람들 미리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쪽 우리 북쪽으로 가면은 한국 말 통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에 사실 지금 우주과학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지난 22일에 그 OECD 우리가 잘 인용하는, 뭐 우리 자살률 1위 뭐 그런 식이잖아요. 한국이 늘 1위를 하거나 그 네. 통계에서 꼴찌를 하죠. 둘 중에 하나죠. 일단 뭐가 아니면 이제 도. OECD 얘기 나오면은 벌써 사람들이 감을 잡아요. 맞아요. 어떤 나쁜 걸 더 얘기하려고. 또 1위 아니면 꼴찌겠구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다행히도 네. 중국 얘기인데요. OECD가 지난 22일에 발표한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7에 따르면 2016년에 이제 얘기죠. 2016년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건데 중국이 전 세계 과학 분야 논문 비중에서 미국 25.5%에 이어서 14.0%로 2위에 오릅니다. 와. 네.
상위 10개국 중에 최근 10년 동안 과학 논문 수의 비중이 늘어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고요. 오. 논문의 질과 영향력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국제 학술지 네이처, 제가 아까 네. 나왔던 그 네이처는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16년에 세계 과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논문을 냈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기관이 바로 중국 과학원이다. 2위는 하버드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버드를 앞섰네. 네. 중국이 지금 과학 강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어느 틈엔가 과학 강국이 명실공히돼 있습니다. 이미 거의 되어 있죠. 네. 이 정도면 미국에 이어서 2위라는데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아마 이런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샤오미 뭐 하다가 이제 뭘 좀 해보려는구나 중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네. 이미 이런 엄청난 성취를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주 강국 얘기는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아예 2045년에는 미국을 제치겠다. 네. 아예 연도를 박아놨군요. 네. 네. 나사를 이기겠다는 얘기죠 뭐. 2030년에는 달에 기지를 짓겠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네. 2040년에는 소행성에서 광물 채굴할 수 있는 핵추진 우주왕복선, 네.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이게 좀 무서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주 왕복선 하면서 이제 다음 우주 왕복선은 달이나 소행성 왔다 갔다 해야 네. 우주 왕복선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중국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네. 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그래서 뭐 이런 계획을 과감하게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뭐 우주에 중국이 과연 나갔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이 뭐 우주에 아직은 가 아니고 많이 나갔잖아요. 네, 중국은 이미 1999년 11월에 첫 우주선을 우주에 보냈습니다. 18년 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뉴스도 안 나오고 하니까 몰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서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우주 로켓을 발사한 숫자가 중국이 22번이에요. 미국과 같습니다. 아, 같아요? 같아요. 러시아는 17번이라 러시아보다 5번을 더 쐈습니다. 중국. 어. 이 상태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로켓도 그 모델이 꽤 오래된 모델 아니에요? 소유주 옛날. 근데 그 개량해서 계속 쓰는 건데. 소유주고 그 발사대도 가가린이 발사했던 발사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유지 관리의 러시아. 그 로켓이 뭐 R5, R7 뭐 이런 로켓들이잖아요. R22. 예, 뭐 그런 R 어쩌고 하는 유의 예. 로켓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국은 창정 새로 만든 거잖아요. 네. 어쨌든 22번이나 써서 미국이랑 맞먹고요. 맞먹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냥. 예. 정말 한국 분들을 일본도 중국도 로켓도 한번 못 쏴본 걸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렇지 않기는커녕 미국을 앞서가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이 보내놓은 그 우주 정거장 있죠, 그 천궁, 텐궁 네네. 1호. 네. 어디죠? 그 영화에 나왔던 그라비티에 나오죠. 그라비티? 그래비티. 너 저기 그라비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이영 씨? 아니에요. 그라비아 듣고 나니까 바로 그냥 너 야자가 막 나오네. 그 뭐예요? 그래비티 영화에 나오는 네. 그걸 이제 글로 도망가잖아요. 그 나중에. 그렇죠. 아, 중국 우주선. 예, 우주 왕복선.天宫. 그래서 왕복선이 이미- 아니고 저 우주 정거장. 네. 그래서 이미 텐궁이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그 텐궁이 지금 추락 중이래요. 아 추락 중. 텐궁 1호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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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궁 1호는 추락 중이래요 지금. 얘는 올라간 지는 꽤 됐어요. 아, 그렇구나. 2011년에 이미 선저우 8호하고 도킹을 했고 네. 2016년 작년에는 텐궁 2호가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에 가 있습니다. 텐궁. 요새는 SF 영화를 너무 현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서 어디까지 사실로 어디까지가 상상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 그래비티에서 텐궁은 진짜고 우주왕복선이 가짜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미국은 우주 항복선이 더 이상 없고. 없으니까. 네. 실제 텐궁 1호는 지금 폐기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저 스타트렉 새 시리즈 디스커버리 네. 거기에 나온 우주선 이름도 심지어 선조우 1호입니다. 음. 네? 스타트렉에서 중국 우주선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 아닌가 혹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저기 양자경도 나오고 처음에 네. 실제 영화 마신에는 예. 네, 중국인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중국에- 소설에도 나오죠. 네, 아, 중국이 그래. 실제로 받았고. 맞아요. 이게 네. 현실인 거죠 지금. 네, 투자를 꽤 하기도 하죠. 네, 했고 중국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뭐 중국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 열심히 저도 또 1시간 전에 여기 옆에 카페에서 열심히 있었는데 벼락치기 늘 하시나요? 그래왔듯 벼락치기를 했는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벼락치기 잘해요. 네. 진짜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인민망이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마 인민망. 중국 그 뭔가 신문인 것 같은데 네. 네. 인터넷 언론 같은 거죠. 예, 근데- 망은 네트워크 뭐 이런 거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글 버전이 있길래 물론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산 여객기를 몇십 대를 직접 조립했다는 등 음. 고속철이야 뭐 말할 나위 없이 지금 수출하고 있고 C919라는 비행기가
중국에서 만든 민항기죠. 아 그래요? 예. 그런 건 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밀떡이잖아요. 항공특구. 그래서 그거잖아. 미국은 B로 시작하잖아요. 보잉이니까. 네. 더글라스 이런 거 다 없어졌으니까. 네. 미국은 B로 시작하고 유럽은 A로 시작하고 중국은 C로 시작하는. A, B, C. 우리도 네. K로 하잖아. 근데 왜 K가 들어가면 없어 보일까? K1 뭐 K2. 응. 어? 뭐지? 이상한 디스로 넘어갔어요. 예. 방금. 방심하고 있다 당했어요. 그렇군요. 전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네. 이건 뭐 이게 여객기, 고속철 거기에 뭐 전기차 비아딘가요? 그게 네, 세계 그죠. 1위고 그 다음에 뭐 차오흥이 이게 뭔가 이거 딱 클릭해서 봤더니 심해 1만 미터급 유인 잠수정. 와. 심해 1만 미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실현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 국내 6,000미터급 심해 잠수정이 제일 최고고 네. 무인입니다. 어. 네, 근데 근데 사람이 유인으로- 안에 탈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몇백 기압이죠? 이게 6,000미터면은 600기압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아주- 예. 10분의 1씩. 그러니까 1만 미터급이면 도대체 얼마나 천기압을 예 견디는 이제 배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 자체가 많지 않겠군요. 마리아나 마리아나 해구가 뭐 11,340m 가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육해공을 심지어 이제 우주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그냥 전방위적으로 다 뚫고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휩쓸고 있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네. 돈이 원체 나라가 크니까 이게 맞아. 운용되는 자금의 규모도 엄청날 수밖에 없고 네. 또 2020년에는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 건설에 들어가게 돼요. 먼 네. 미래가 아니죠. 3년 후니까. 네. 그 LHC보다 훨씬 큰 건가요? 네, LHC가 지금까지 가장 큰 건데 LHC 둘레가 27km예요. 네. 만만하지 않죠. 네. 네. 27km 둘레의 우리 가봤잖아요. 시설. 네, 우리 가봤죠. 네, 그 바로 위까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 LHC의 최소 2배, 최소 2배? 최소 2배, 그러면 최소 한 50km는 된다는 최소 얘기죠? 50km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고 슈퍼 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대한 가속기인데 이런 가속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건 유리한 거잖아요, 점점. 그럼요. 확실하게. 네. 그게 왜 그런지 뭐 우리 잊어버리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신다면 높은 에너지로 이제 충돌 실험 같은 걸 하면 네, 네. 우주의 역사가 에너지가 계속 줄어드는. 네, 줄어드는 네.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되겠지만 네. 네, 한 군데 밀집된 에너지가 줄어드는 아, 네, 그래서 빅뱅 수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 군데 모였으니까 네.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수록 과거로 조금씩 더 거슬러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 10의 마이너스 30승초 정도 수준 점점 더 가까이. 지금 한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정도까지는 갔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힉스 입자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앞으로 가면 뭐를 찾아내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힘 4개가 합쳐진 지점. 아, 예. 네. 아, 네 개의 와. 힘이 네 개의 분리돼 있죠. 하나였던 분리되기 때. 예, 전의 지점. 좀 멋있네요. 거기까지 네,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가리면은 50km 정도로 안 되고 네. 더. 예, 태양계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커지면 지금보다는 더 가까이 가니까 더 가까이 가면은 뭐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가봐야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관점대로 한다면 이거를 지금 2배로 늘려서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승초가 된 걸 마이너스 11승초로 조금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기여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위헌. 네? 위헌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 그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 네. 철저한 위헌이 그렇게 됩니다. 말입니다. 아, 근데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소위 공익이라고 하는 것의 스케일을 우리도 좀 크게 잡을 때가 되지 않았냐.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위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분명하게 목표가 이거 뭐 다 잡겠다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식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사실 민간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또 회사 이런 데서는 지금 내가 회사가 공익을 위해서 혹은 1000년 후에 우리 회사가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가속길 100km짜리 짓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심지어는 회사의 윤리에 위배되잖아요. 배임이죠. 배임입니다, 배임. 그 플래시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개인이 가속기 짓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요? 보셨어요? 아, 네. 저 1편, 아니, 몇 편 봤어요, 몇 편. 재밌긴 하던데. 네네. 개인이 돈 많은 스타크 같은 사람이.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부자를 어릴 받아서.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짓는데 그 테이프 끊는 날 사고가 나기는 해요. 아, 맞아요. 네. 그, 저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좀 우스운데, 개인이 입자 가속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치고. 입자가 쏟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네. 엄청난 거 그러니까 아니죠. 우주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크기도 아닌 거 굳이 만들어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는 분명한 목적이 그 있습니다. 이유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스포일러입니까? 자기가
말해도 스포일 안 돼요? 해요. 아, 그래요? 후반부에 나오긴 해요. 네. 네, 자기가 온 미래로 되돌아가기 위한 겁니다. 아, 그럼 가속기를 가지고 해결될까 그게? 여하튼 개인이 돈을 투자하기도 어려워서 아무래도 수십 년씩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규모의 물론 투자를 민간이 하진 않지만 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미래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편견이긴 합니다만은 미래 포럼 같은 식의 이름을 지으면 다 사이비 단체잖아요. 이상한 한 일 없는. 죄송합니다 미래 포럼 여러분. 혹 지금까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지금까지는 미래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인데 이 중국의 미래 포럼은 미래 과학상이라는 걸 만들고 수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네들의 관점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일단 상금을 노벨상과 같은 100만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거겠죠. 의도적인 거겠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준다라는, 물론 과학자들에게만 주는 상이죠. 그리고 이 상을 중국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다 대상으로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한국에서 도저히 못하겠고 해서 중국으로 가시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 열차 폐체를 붙이러 가야 되나요? 예, 열차 배째 중국 많이 쏘니까 1년에 네. 22번. 한국에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 1년에 한 번 하시기 힘든 일이잖아요. 진짜 우주 나가는 로켓에 그러니까요. 본드로 바르나요? 또 어떻게 하나요? 궁금한데. 따로 다음 시간에 따로 제가 차폐체 바르는 법 이런 거. 또 세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이 다 들어와서 상을 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외국에서 힘들게 연구하고 있는 이 기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그 실제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대외적인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인재들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네. 네. 왜냐하면 그 정도 지금 예산 규모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중국인만으로 하기에는 벅찰 거예요. 과학 중국, 인력 예, 자체가 좀 과학 부족하니까. 인력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력을 끌어오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실제 미국을 앞서려면 돈만으로 안 된다는 거는 중국도 당연히 알아요. 네. 네. 미국이 과학에 앞서 나갔던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거였거든요. 나중에 돌아간다 한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그걸 뺏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인들로서 외국에 나가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저 돌아오는 거였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을 아예 데려와가지고 네. 내부에서 연구를 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가 생명과학 하시는 박사님을 오전에 행사 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생명공학 하시거나 이제 그쪽 의학 쪽 하시는 분들한테 중국이 굉장히 꿈의 이런 연구소라는 거예요. 좀 생명과학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특히 그쪽 분야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런 연구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뇌 사진을 500명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연구가 원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에.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네.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게 그리고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 2,000명의 사진을 찍거나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한 나라가 없고 게다가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바가 낮죠. 어떤 실험들의 실험 윤리에 대한 바가 서양보다 조금 낮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들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네, 되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빅사이언스가 또 7개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목록을 보면 인공위성 발사, 양자통신, 양자통신 얼마 전에 저 예전에 한번 그렇죠. 다뤘었죠. 그렇죠. 네네. 방금 얘기한 입자가속기,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만들었고. 암흑물질 검출기, 중성미자 검출기. 이게 그거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벨상 네. 받는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라는 걸 거의 의도적으로 들어대고 있는 거죠. 잘은 몰라도 암흑물질 검출하면 그 노벨상 받는 거 아니에요? 뭐 100%죠. 중성미자 쪽도 일본의 그 슈퍼카미오컨데 이쪽도 노벨상을 배출을 했었잖아요. 재작년에 받았죠. 그러니까 노벨상은 사실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네. 그 중국이 노벨상 하나 받긴 했죠. 재작년쯤에 생물의 네, 그렇죠.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에 했던 거지. 옛날에 한 걸로 받은 거지. 노벨상이라는 게 좀 네, 그렇죠. 네, 지금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인구에 그 예산에 네. 게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홍보까지 해서 외국인들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연구 예산 퍼붓고 그러니까는 미국을 뭐 10년 20년으로 앞선다는 게 이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 네. 얘네들 실제 정말 해낼 거다. 그 우리나라 전문학자들이 중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아 천문학자들이요? 네. 그분들은 어디 가셨다가 중국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미국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중국의 뭐 연구소나 대학에 그렇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목록에 천문학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아.
그럼 여기에 꽤 이미- 많은 부분을 한국 분들이 역할을 하고 계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이미 쭉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진을 봤는데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미래 포럼이라는 이 사적인 민간 단체가 하고 있는 미래과학상 이거 받는 분들도 3명 중에 2명이 서양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00만 달러 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우리나라의 미래과학상에 준하는 이 한국과학상이란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상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2014년부터 지난 정권 때 3천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10억, 12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3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액수가 다는 아닙니다만. 액수가 다는 아니지만 예. 연구하는 입장에서 액수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사실 상징적일 뿐이지 이게 실제로 뭐 연구를 위한 유인책이 되거나 할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한국 과학상이 대통령 상장 및 부상이 가는 대통령 상이네요. 상이군요. 네네. 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수여되고 있는지 대통령도 모르시고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과학 팟캐스트를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맨날 이런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난 4대강에 쓴 22조 아니겠습니까? 과학계에서 특히 과학계에서 그 참 슬퍼하는 이 상황인데 이게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학계인데 그때 우리 이거 가지고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22조를 가지고 과학 설비 투자에다가 돈을 쓰면 얼마나 많은 걸 지을 수 있나? LHC는 하나 짓지 않나요? LHC 짓고 남아요. 네. 짓고 네. 남고 저희 뭐 큐리오시티 큐리오시티 네, 7대분이고요. 때문에도 화성 뭐 달 다 정복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가장 큰 관측 장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가 사실 타대강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긴 하잖아요. 그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우리 안 죽는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화성에 네. 뭐를 보내도 우리가 우리나라 안 돈이 없어서 죽는다. 못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게요. 그 그럼 돈을 22조를 얻게- 네.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거였다. 강한 의지를 가지면 쓸 수 있는 돈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강한 의지, 예, 네. 강력한 드라이브 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나왔던 그 네이처에 시진핑의 관점을 시진핑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이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최고 존엄.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예, 알 수가 네. 없는데. 그건 네. 뭐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이거는 시진핑의 말을 영국 네이처 에디터가 네. 듣고 쓴 거예요. 이해를 했던 얘기죠. 네. 네, 굉장히 명확해요. 시진핑 한 얘기가 중국의 과학 기술의 기초가 아직 약하다. 그리고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발견들은 사실은 외국과의 협력 연구로 이루어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핵심 기술과 핵심 능력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탐구하고 과감한 학술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돼야 된다. 와. 와, 인터넷을 가장 강력하게 검열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얘기라고. 그 얘기도 나와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약간 비판한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시진핑의 말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과학자들은 더 이상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오. 네. 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초과학 지원과 기술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실용적인 연구로만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게 시진핑이 직접 한 진짜 얘기예요. 저 기초과학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되게 핵심적인 얘기들을 핵심. 국가 네. 최고 지도자가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결론으로 이제 진정으로 선구적인 과학은 징발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되는 것이다. 징발되는 것이 아니라 경작된다. 공작. 야. 와.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모으는 게 중요했죠. 그럼 우주가 도와주니까. 우주랑 관련이 있었어. 네. 그렇죠. 네, 우주의 역할이 그냥 알아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저런 상황 물론 뭐 시진핑 저게 본인의 상황 생각이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정리해 준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네. 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내면을 우리가 아는 건 아무 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중국의 정치 체제가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정치 체제가 이런 아젠다에 발목을 잡을 것인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네. 저것을 언명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표명했다라는 것이 네. 가치를 무게. 그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나온 게 작년 6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렇죠. 그 1년 지나고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작년에 그 시진핑이 얘기했던 과학 굴기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네네. 그 같은 시점에 네, 과학 굴기 얘기하면서 한 얘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이 뭐 중국에게 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어차피 우리 저는 대환영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예, 중국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사무실이 화곡동 근처였는데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중국행 뭐 하루에 수십 번씩 떠요. 네, 그 제가 출근한 시간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영종 신도시나 화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것보다 맞습니다. 또 시원한 창공을 가르며 네?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중국. 중국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알아요. 한국 사람들 똑똑한 걸. 한국에서 기초과학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최우선적으로 데려가려고 뭔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뭐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과학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네. 하는데 이제는 답이 있다. 있다. 중국이다. 네, 중국이다. 네. 네. 외화도 벌고. 네. 위안화로. 예전에는 미국 가서 공부해 왔듯이 이제 중국 가서 돈 버는 거고.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낯설고 네. 좀 무섭고 그래요. 그죠? 네. 미국이 그렇다고 할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곧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될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거기 과학 예산 줄이겠다고 아주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중국이 지금 목표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을 앞지르는 게. 지금 약간 우리가 자조적인 느낌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투자를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다는 건 사실 우리한테 나쁜 환경은 아니죠. 좋아요. 네. 네. 굉장히 그렇죠.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제 강소국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랑 국력으로 싸우고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인정하자 이제.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뭐 국가가의 경쟁일 필요도 없는 네. 것이고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휴먼 카인드. 나사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우리도 좀 경제 성장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과학이란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익마저 채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나름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누구랑 어쩌고 뭐 얘네들은 뭐 우주선을 몇 번 쏘고 이런 건 하지만 알아야 된다. 네. 네, 알아야 우리가 관점이라도 세우고 네. 그 한국 분들은 굉장히 국제 정세에 생각보다 어둡습니다, 사실. 네. 아, 예, 맞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네. 특별히 뉴스에서 떠드는 정치 경제 분야가 아닌 한 정말 모릅니다, 돌아가는 걸. 이런 과학 분야에서라도 좀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거 좀 들으시고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불과 몇 년 새에 이렇게 변했구나. 네. 그런 거 흐름들을 좀 캐치하고 가는. 그래야지 무슨 관점 이름을 세우든 말든 하죠. 네.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과학기술의 큰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되게 커지고 어떤 한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규모들이 커지고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인종, 다른 민족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제 뭐 이 민족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발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로막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엔 그렇죠.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 되게 흔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네. 어떤 뭐 그런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버리는 게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그런- 들기도 하고요. 그런 관용이나 그리고 중국이 사실 만약에 목표한 대로 못 가고 중간에 뭐 이런 게 그 과학 굴기가 엎어진다면 저는 정치 체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타인에 대한 관용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반대로 말한다면 중국이 정말 성공해서 네. 엄청난 과학 기술로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면 그 체제가 맞는 게 되는 건가요? 경찰 국가와 독재와 검열과 검열과. 그것이 답이었어 인류 발전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과학으로만 가지 않게 감시하는 것에서 실용적인 과학에 빠지고 그냥 감시하는 그렇죠. 거. 그 불필요한 지나친 자본의 어떤 그 횡포 이런 것도 사회주의 시스템 막아줄 수 있고.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에 여행을 갔다가 제가 저번에도 자랑을 잠깐 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애플 컴퓨터를 개발했던 네. 차고를 네.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꼭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신나게 했었는데 그 차고는 지금 뭐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대로 그냥 돼 있어요? 옛날처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고요. 얼마나 많으면 예. 박사님 같은 그거는 사람이. 저는 일반인이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러겠죠. 저는- 설마 스티브 잡스 그거에다가 무슨 흉상을 세워놓고 뭐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애플 2 있고 만들고 있는.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는 스티브 저는 잡스 생각. 뭐. 이미 그 건물은 뭐 온데간데 없고 엄청난 박물관이 하나 크게 서 있든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네, 조그만 팻말이 앞에
하나 되어 애플 있는데 원을 조립하는 스티브 워즈니악 인형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밀랍 인형. 아니요 움직이고 있을 거야. 뭐. 네, 그런 생각했는데 실은 뭐 그게 요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날씨를 봤더니 너무 따뜻하고 네. 예 그리고 완전 그 뭔가 늘어지는 분위기. 네. 겨울에 가도 그래요. 예 스티브 잡스가 심지어 뭐 그 자서전 보면 뭐 LSD 그 약간의 네네. 마약도 그렇죠. 했었고. 히피, 예. LSD. 예, 그러니까 그런 자유분방함 속에서 어떤 혁신이 그런 걸 탄생시켰구나 네. 이런 걸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그렇죠. 데가 연구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에 대한 환경 또한 그런 아까 뭐 저희 얘기했던 되게 자유분방함 어떤 분야로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이제 그런 자율성 속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또 거꾸로 방금 K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의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개발해야 될 거에 대한 5대 방향을 또 뭐 네. 천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엄청난 스케일의 그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이제 과학 기술을 갖다 이끌어가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모델 속에서 한국이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그냥 중국에 가면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지만 네. 정말로 중국이 앞선 체제가 되려면 오히려 이런 유입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치 체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학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이끌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많이 느끼는 게 획기적인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의 제품이나 컨텐츠는 아직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유럽이 굉장히 분위기는 좋고 하지만 그 세상을 주도하는 뭔가 새로운 걸 거의 뭐 몇십 년째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아직 미국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중국이 더 발전을 하려면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까지 이제 흡수를 해서 예, 진정으로 거기도 선진국이 되어야 제대로 아니 1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 국가라면 적어도 인터넷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돈으로 돈과 그런 걸로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네. 오히려 그거를 깨어서 중국마저도 선진국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뭐 인류에게 좋은 과학의 기회가 쾌거. 되겠죠. 예. 괜히 막 딴지 걸고 싶네요. 이제 왜 비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과학기술의 상당 부분이 1,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커온 그렇죠. 그렇죠. 그 심지어 나치 체제 하에서 1, 2차 대전 때 독일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과학자들의 과학이 미국으로 유입돼서 꽃을 피운 케이스인데. 심지어 2017년 그 노벨상 수상자들 보면 맞아. 그죠. 나치에 쫓겨온 유대인들 네. 근데 뭐 농담을 한 얘기고요. 네. 어쨌든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어쨌든 뭐가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격려되고 장려되고. 근데 미국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정부는 안 좋아하고 당연히 지금 정부는 더더욱이나 오바마만 좋아했습니다. 네. 안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싫은 점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젊은이의 치기스러운 열정이 있어요. 네. 나라 전체를 감싸고 도는 유럽인들은 그게 없죠. 이미 다 겪을 거 다 겪었고 네. 온갖 이상주의 다신화도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그런 점들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라는 점에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우리가 그런 걸 가질 수 있을지 중국이 그런 걸 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 경제성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어영벙 70년대 80년대 마인드로 있다가는 조만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네. 정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가버리고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돼버리고 네. 우린 근데 지금 발사체 나로 한 번 쏘고 그죠. 네. 중국은 22번 한 해 쏘고 있고 네. 격차가 너무 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수준으로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없고 뭐 네. 경제 사이즈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흥분할 만한 작은 프로젝트들이라도 좀 꾸준히 생기고 홍보하고 하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서 과학의 힘 같은 거 이런 걸 좀 되게 좀 상실해버린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를 이끄는 힘이 과학에서 더 이상 어느 시점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전 두 정권에서 좀 망쳐버린 게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는데 좀 그런 에너지 같은 거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말로는 뭐 다 가버리면 됩니다 하긴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약간 좀 자조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거기는 네.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중국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국에서 막 이제 생성되는 과학적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잘 되고 저게 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되는 사회 분위기 막 이제 미래가 약간
우리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들썩들썩한 분위기 같은 게 요새 뭐 중국 SF 소설이나 아니면 헐리우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 저런 에너지 같은 건 되게 부럽다. 실제로 뭐 그만큼 액수의 돈을 부러워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걸 우리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죠. 중국에 비하면 적지만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아, 그렇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개인 연구 비용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그렇게 컷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렇죠. 19조 뭐 하면서 그러니까요. 400억 원 거기서 해필 자르는 그리고 우리가 그 과학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했던 그 모먼트로서 황우석 상황이 있죠. 그때 우리가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들썩들썩했잖아요. 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학계 정말 선도되는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던 거야. 그게 심지어는 아주 악랄한 사기였죠. 그냥 아니었던 것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황우석한테 매달렸던 것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보여줬던 사실이 아니었던 망정 내보여줬던 그 가능성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애정을 갖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네. 제 주변에 계속 그 좀 그런 얘기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 수요일마다 아침에 만나뵙고 있죠. 네, 아직도 입장이 별로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다 정치자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분 그런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딴지일보 한참 예. 이게 말이 나왔을까 말인데 여기 네이처에서도 사실은 그 점을 좀 지적했어요. 아, 중국이 진짜요? 네. 아직 그런 게 좀 있다. 아, 윤리, 네, 윤리 문제가 연구윤리죠. 있다. 연구윤리 문제가 있다. 연구윤리 문제가. 요거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기 또 네. 국가주의 이런 거 막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은 특히 이런 사회가 경직될수록 좀 그런 그렇죠. 거에 맞아요.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중국 밖에서 평가하기로 많이 좋아졌다. 네. 그리고 한번 그 연구윤리 문제가 되면은 그 제로 톨러런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그래야 때문에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황우석 사태는 우리한테 보면은 김연아가 알고 보니까 CG였다. 인간이 아니고 CG였다. 이런 느낌 정도의 거대한 실망감이었던 거예요. 너무 죽여주는 비유네요. 네, 김연아가 우린 정말 좋아하고 믿었는데 이 CG였어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주던 CG였던 거예요. 거의 CG 수준으로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CG라고 하면 납득은 되네요. 아 그럼 김연아를 이제 실제한다고 계속 이제 믿고 늘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정말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안 믿고 사람 심리학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고 우리가 사이버 가서 아담처럼 예 알고 보니 사이버 선수. 피겨 스케이터였어 스케이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처가 우리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냉소 그런 네. 것도 사실 완전히 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게 실제 과학 현장에서는 뭔가 업적을 남기는 분들이 어디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네, 황우석 같은 식으로 이제 그렇죠. 될까봐. 그렇게 비칠까봐. 네. 그리고 혹시 또 황우석과는 다르지만 나는 제대로 한 사람이지만 어떤 작은 꼬투리를 잡혀서 네네. 또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위축시켰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되살릴 때가 됐죠.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중국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얘기랑 이런 거 답답한 한국의 현실 이런 얘기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께서 다녀가셨어요. 저희 녹음하는 자리를. 참고로 이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름을 바꾼 거고요. 예,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돼 있고 네. 과거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 국회 소위원회 이름은 미래창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인가 그랬었어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에다 미래창조까지 붙여가지고. 네. 네. 아마 방송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방송 들었죠. 방송 네. 네.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방이었죠. 예, 줄여서 미방이. 예. 독일어 긴 단어에 버금가는 그런 긴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깔끔하게 미래창조 이런 말 빠졌고요. 네. 유영민 장관께서 여기 옆에 와서 녹음하는 걸 보고 가셨어요. 네. 저희로서는 참 뭐 솔직히 대단한 일이죠. 처음에 1000명 들으면 다행이라고 시작했던 우리가 네. 장관께서 오셔서 현직 장관이 현직 장관이 오셔서 네. 이걸 참관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고 네. 그래서 장관님 계실 때 좀 들으시라고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했습니다. 네. 지금은 가셨는데 가셨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 장관께서 오신 경위가 아마도 장관님이 이제 정보통신 쪽 관련이 네. 있으다 네. 보니까 팟캐스트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네. 과학 대중화에 어떻게 팟캐스트를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네.
현재 과학 분야에서 팟캐스트를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네. 네, 과학과 사람들이다. 그렇죠. 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쪽으로 오신 겁니다. 예, 뭐 그거야 우리 청취자들이 뭐 새삼스럽게 들으실 이유도 없이 다 알고 계시는 과학과 사람들이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생각이 오셔서 이것을 듣고 사람들용 키트를 하나 받아가셨는데 컵과 티셔츠 등을 네. 그래서 이것을 티셔츠를 입고 어디 한번 나타나시면 확실한 PPL이 될 텐데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너무 인증샷을 빨리 요구하셨어요. 일단 박스를 들고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아뒀고요. 예,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적절할 때. 그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진 찍어서 모델로 써도 된다고 홍보 모델로. 네. 저희 홍보대사로 저희가 공식 임명하려고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담회 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여러 가지로 과학계, 과학 대중화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되게 경청을 하셨고 같이 오신 국장님, 뭐 대변인님들도 네. 굉장히 경청을 해주셨어요. 실은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진 않았어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따로 있었는데 뭐 그 저희 강의장 있는 건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옆에서 계속 이제 뭐 임대업으로 돌아서시나요? 아 진짜요? 장관님이 사주실 능력이 안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불법이에요. 우리 국민 혈세를 아 장관이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런 걸 이제 청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그 정권 바뀌고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장관님한테 건물을 사드리면 그건 청탁이지만 장관님이 저한테 사주시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준 것들 그런 식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이렇게 티셔츠랑 컵을 드리면서 건물 하나. 그게 마치 공정한 거래인 양 장부를 조작하고. 아 그럴 줄 알았으면 티셔츠 드리지 말걸. 장관님은 받으시면서 김영란법에 조척되지 않나 되게 주의하셨고요. 우리는 그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그 공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근처도 못 가지 않나요? 네, 원가라는 건 그런 거죠. 뭐. 네. 소비자 가격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장관님 듣고 가셨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래저래 뭐 장관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바닥에서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좀 파토님이 나누게 됐고. 그래도 이렇게 한 5년 팟캐스트 하시면서 네. 이제 장관한테 직접 우리나라 과학 정책에 대해서 직접 조언을 하실 만한 자리에 가셨어요. 조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신한 거렸어요. 중국과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조언 맞습니다. 네. 듣고 안 듣고는 다른 문제고.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조언을 하긴 했어요. 네, 말은 하는 거죠. 네. 진짜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그게 진짜 조언인지 아닌지는 네. 중국 얘기 그리고 장관님 방문 특집으로 이제서야 밝히지만 타이틀 바뀌나요? 네 장관님 유영민 장관님 방문 특집으로 마련했던 뉴턴의 발가락은 여기서 끝내고